두 번째 발표는 신현숙 교수님의 특강입니다. 신현숙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이시며 국제한인간호재단 이사, 한국아동간호학회 교육이사로 계시고 미국 간호학회 정회원이십니다. 감염병 재난 시 간호사회 사회 정서 반응, 재난 거버넌스, 감염 대응 모델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현숙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그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우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고 또 네, 김희자 교수님 우리 또 김우수 교수님 목소리만 뵙긴 들었긴 했지만 그리고 김윤희 교수님도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정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곳이어서 오히려 지금 사실 요즘에 제가 그 굉장히 그 가상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관련해서 강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마다 맨날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느낀 게 입만 둥둥둥 뜰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누가 특강해 달라면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잘 익지 않았는데 뭔가 막 자꾸 내뱉는 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은 조금 그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그 기회들을 그 아까 김미자 교수님이 이 그 초기에 저희들한테 격려사 해주신 것처럼 김모임 선생님이 간호계에 던진 어떤 그런 중요한 화두가 우리가 굉장히 그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뭔가 이런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세팅으로 살아가지 않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변화에 어떤 주도자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회 위기나 아니면 간호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들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내가 직접 이렇게 그 구조를 직접 만들어가고 그리고 바꿔나가는 어떤 변혁의 주체로 그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히나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막 입이 둥둥둥 뜨는 것 같은 그런 특강의 의미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나 또 저희 후학들이 그래도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충분히 익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좀 드는데요.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갈게요. 이제 오늘 전달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제목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생각이 숙고가 안 돼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선주 교수님께 네, 이거 팀을 꾸리고 있는 분께 따다다다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뭐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남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그 국제한인간호재단의 여러 이사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연구이긴 하지만 그 시작했던 이유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작년 7월에 코로나19 그 레피드콜 긴급 연구 기금이 조성이 됐고 전 과학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당황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전반부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대유행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연구라기보다 긴급 정책 기금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사실 별로 생각이 있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그 출사표를 던지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 그 과제를 받은 이제 그 토픽들을 가만히 보시면 순전히 이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이라고 말하면 간호사인데 가장 뭐 고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메인 플레이어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무대인데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호 과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건 정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반드시 간호 연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정말 한 며칠 만에 긴급하게 팀 꾸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제한인간호재단이라는 곳이 우리가 네트워크 빼면 시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다양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들을 설득해서 우리 무조건 뭐든 내야 된다 해서 여기에 제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간호의 이름을 집어넣는 게 목표여서 사실 그런 의미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개인적인 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여러 분야들이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도 간호 연구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팀을 꾸리면서 저희가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그 미국 지부와 한국 지부에서 서로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 왔기 때문에 국제한인간호재단의 미국 이사님 중에 지금 이제 회장님이시죠. 이영미 교수님하고 그리고 안효철 교수님과 함께 그 당시에 저희가 뭔가 그 팀을 이뤄서 이렇게 여러 그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미국과 한국만 뭉쳐서는 왠지 또 그 분위기상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연구하면서 같이 협력 연구를 해왔던 스페인 팀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스페인 간호대학과 3개국 간호대학이 함께 간호 대응 모델을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간호 대응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그 출사표 던진 이유는 굉장히 유치한 이유였고요. 우리 분야는 꼭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그냥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간호를 시작하면서 부여했던 그런 사명감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그 상황들을 7월에 작년에 2월부터 7월까지의 어떤 저희 한인간호재단을 통한 그런 그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여러 나름대로의 이런 우리가 함께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반응만 살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자극이 오면 그거에 대한 내가 그냥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뭔가 좀 유능하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반을 다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감염병 간호 대응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런 것에 같이 동의하는 분들이 같이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팀도 역시 우리 그 한인간호재단의 이사님들을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뭐 주로는 사실은 이제 또 저희 연구팀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함께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하게 됐고 이렇게 팀을 꾸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구재단에서 긴급기금 대응기금에서 그래도 믿고 맡겨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난 그 딱 1년 되는 시점에 이미 보고서까지 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연구의 의미라기보다 저희 팀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구를 통해서 이 부여받은 기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그리고 널리 알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자리를 포함해서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파악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우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알리는 활동들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가 진행된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간호 대응 모델 감염병 대유행 시 꼭 감염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 의료진은 가장 앞서서 뭔가 그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중추 인력으로서 우리가 그 스스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답은 당사자들에게 찾아야 되니까 전국의 많은 그런 간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인터뷰를 했었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이 줌으로 지금도 서로 만나고 있지만 그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어떤 그런 발견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국의 이 수많은 간호 인력들, 간호사들을 보다 더 내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바로 전에 이낙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워낙에 줌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보되면서 그러면서 전국에서 감염관리 현장에 있는 수많은 간호사들, 그다음에 보건교사들, 관리자들, 그리고 임상 간호사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공간에 있는 직종에 있는 간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은 이게 조금 집단 역동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데 미처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나오지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되도록이면 직종별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곧바로 분석이 됐고, 곧바로 분석된 내용들을 또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끄집어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설문지로 설문 도구를 만들어서 그 개념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는 것들, 이것 역시도 이제 우리가 구글 폼즈가 너무 일반화돼서 모든 간호사들이 구글 폼즈로 이제 대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고, 주로 인터뷰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간호사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퀘스천에어 그 구글 폼즈를 통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또 분석해서 이렇게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매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요한 개념을 뽑아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널싱 리스판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게 이제 굉장히 14건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주로는 이제 한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팀은 진행을 했고, 또 미국 팀들은 미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별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사실 스페인은 어려웠어요. 스페인 대학은 참여해서 뭐 사실 그 나라 시스템을 또 경험하는데, 스페인은 일단 IRB에서 패싱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1년 내내 IRB만 하다가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 묵도하면서 우리나라 IRB 너무 심해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IRB가 정말 순식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들여보낸 거에 대해서 그러한 대응성은 우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IRB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스페인은 IRB 때문에 결국 스페인 간호사들의 얘기가 여기에 추가가 되지를 못했어요. 주로는 가장 중요한 그 인터뷰 대상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직접 참여한 그 대응 경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주로 간호관리자, 그리고 감염관리 간호사,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 보건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직종의 간호사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총 14회더라고요. 제가 13회 적고 다시 되니까 또 14회던데, 이런 줌 화면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래도 한 뭐 5명부터 7명까지의 간호사들이 모여서 줌에서 모여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나중에 그 안에서 이 벤틸레이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괴롭힌다는 느낌만 드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어떤 인터벤션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우리 오이 선생님이 너무 인터뷰를 잘하셔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속 시원하게 자기 얘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훨씬 더 좀 풍성하게 저희들이 또 알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FGI 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언론 알려야 되니까 시그마 테타타우 그 인터내셔널 널싱 컨그레스에서 저희 팀이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구성해서, 그래서 미국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이런 내용들을 좀 비교해서 보고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결돼서 FGI에서 나온 중요한 그 발견들을 설문 도구화해서,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굉장히 다단계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문이 진행되었는데, 이 설문은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열심히 FGI를 하면서 FGI 분석을 한 연구들이 올해 지금 6월 달에 설문이 됐었고요. 이 설문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은 563명의 간호사들이 이제 주로 스텝 널스나 아니면 뭐 간호관리자, 보건교사, 간호직 공무원, 그리고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삼았던 건 직종별로 우리 간호직의 뭔가 종사하는 그런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험들의 과정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였고,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마치 병원 간호사로 모두 다 일원화시켜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간호 직종의 간호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이렇게 직종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현재 지금 그 간호사들의 근무 연한이 굉장히 짧아라고 말하지만, 설문에 참여했던 많은 간호사들은 최소 5년에서 최대 네,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릴까요? 아니면 재단에서 예, 연락이 오셔가지고. 잘 들립니다. 네네. 입니다. 네. 그냥 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저한테 걱정해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진행 빨리 해달라는 것 때문일까요, 혹시? 음, 네.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네. 그리고 상당히 대다수의 평균적인 간호사 예. 간호사 인력이 일반적으로는 한 8년에서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20몇 년까지, 생각보다 간호사들의 경력 수준이 저희가 거의 다 2년마다 관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험 설문에 참여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각 직종별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상당히 이렇게 경력이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 본 것이, 간호사들이 실제로 일단은 정서적인 어떤 수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구를 통해 진단을 내려봤는데요. 두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좀 진단을 해봤고, 그리고 네. 네, 먼저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조금 지금 현재 모든 직종과 무관하게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를 진단하는 기준에서 사용하는, 스크리닝하는 기준에 사용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응답한 모든 직종의 간호사들의 디프레션 수준이나 앵자이티 수준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실제로 우리가 경한 정도, 그리고 중증도, 그리고 심각한 정도, 그리고 익스트림리 시비어한 정도로 나뉠 때, 그럴 때 지금 진한 색깔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아주 익스트림리 시비어한 상황인데, 이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시비어한 중증 이상의 그런 인구들이 실제로 디프레션은 23%, 그리고 앵자이티는 34%, 스트레스 시비어 이상이 26%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알 수 있었고요. 직종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그룹이 사실은 공무원 그룹하고 보건교사, 그리고 감염관리 간호사들은 너무 중증도가 심해서, 사실 가장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간호사들의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이 대변되는 간호사들은 이제 병원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직종별로 조금 확인을 했었을 때, 인펙션 컨트롤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보건교사들의 이 수준이 정말 즉각적인 인터벤션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확인한 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리스판스, 우리가 PTSD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이들에게 얼마 정도 있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여러 레벨로 나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약간
중간 단계로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수준이 PTSD이고요. 이상 여기 진한 색깔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뮨 시스템이 서프레스 정도의 이거는 PTSD를 넘어서서 이미 PTSD 진단은 되고 그리고 면역 체계의 교란이 오는 정도의 수준의 즉 생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수준의 PTSD를 의미하는데 그런 게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40%가 넘는 전체 563명 간호사들 중에 40% 이상이 PTSD 진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직군별로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역시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들은 뭐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거의 70%를 육박했고 공무원들 우리가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들의 수준도 거의 50%가 PTSD 진단이 나왔고 보건교사들도 그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했기 때문에 간호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직종별로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사실 이 진한 색깔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은 뭐 즉각적인 인터벤션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뒤쪽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간호사들에게 이거는 정말 당장 지금 나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런 간호사들의 어떤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는 우리 의료체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거고 지속되는 대유행에서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연구에서 지금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표준화된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늘 알고 있지만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극복을 잘 하려면 어쨌든 재난은 지금 맞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늘 일이 터지면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좀 구조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간호사들을 인터뷰를 해봤고 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것일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 기획하는 설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조직 간의 네트워킹도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멤버십이나 아니면 인적 물적 자원이나 인포메이션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과연 우리 간호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수준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나갈 길을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FGI를 통해서 이런 재난 거버넌스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화된 개념들을 조금 도출을 해봤어요. 그 간호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실제로 이 의료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재난 거버넌스, 매니지먼트, 리더십 그리고 자원,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개념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나라고 했을 때 외부 협조 교육, 권리 용어, 업무 부담 조정, 물품 조달, 처우 개선,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범주로 우리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개념들이 등장을 했고 워낙에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재 지금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얼만큼 이걸 가지고 있냐를 중심으로 봤고 이런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 어찌 말하면 자원에 해당하는 걸 텐데요. 이런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는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만큼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얼마만큼 필요했어라고 하는 것 이 양극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X축, Y축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가로축은 얼마나 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고 이제 디맨드, 이 Y축에 해당하는 건 얼마나 필요한지 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 들에 대한 디맨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서플라이 디맨드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것 역시도 직군별로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이 말인즉슨 실제로 그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그런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간호직해서 하나로 다 그냥 의료인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버리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자원이 배분
배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의문을 야기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PTSD나 아니면 심각한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간호사들이 응답한 내용들에서 봤을 때 주로 이쪽에 사사분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공급도 잘 됐던 거예요.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서플라이 공급되는 거, 이거는 전 직종별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막 보호장구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물품 그런 것도 잘 안 되고라고 하지만, 한국의 간호사들은 이렇게 서플라이는 굉장히 공급이 잘 됐고 필요한 거지만 공급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외부 협조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더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한 관련된 교육들,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환경들도 관련 환경들도 서플라이도 잘 되고 디맨드도 꽤 높은 이런 것들로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이죠. 굉장히 디맨드가 높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임포턴트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서플라이가 안 됐던 게 과연 뭐냐, 이것 때문에 고통이 주로 발생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봤을 때 이제 주로는 처우에 대한 문제에서 레이버 컨디션 자체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옹호 활동이 되지 않더라. 나를 대변하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옹호 활동들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의 조정이 전 영역 구분 없이 업무의 조정이 너무 안 되더라. 안에서 유연하게 업무 조정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즉 업무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에 내가 파견을 갔으면 파견 간 부서에서의 어떤 역할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보건교사나 감염관리 간호사는 거의 섬처럼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개인을 굉장히 고립하게 만들고 이제 힘들게 만들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보고의 요인들이었고요. 이거를 직군별로 봤을 때 전 직군에서 왼쪽 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말씀드린 레이버 컨디션, 그 일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정이 다들 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 공급이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워크로드 어저스먼트가 안 됐더라, 옹호가 전혀 되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각 직군별로 모든 직역별로 굉장히 다 서플라이 공급은 잘 됐어라고 말하는데, 보건직 공무원들, 간호직 공무원들은 서플라이가 너무 공급이 안 됐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것, 어떤 자원 공급해줘야 되는 것,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직역별로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이런 서플라이 디맨드 차원에서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뭐였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스터 거버넌스 개념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그랬을 때 이 표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로 슬라이드 하나를 정해놨는, 잠깐만요. 네, 잘못 가 있네. 네. 네. 그 앞에 표들이 그냥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간호사들은 외부 협조나 교육, 권리 옹호, 업무 부담 조정, 물품 조달, 처우 개선, 환경 구축 같은 이런 영역들이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야라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구조화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일을 잘하고 그리고 안 다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우리가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거버넌스의 개념 중에서도 사실 업무 부담 조정이나 물품 조달, 환경 구축 같은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나라 의료 방역 재난 체계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하위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호사의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그 인식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사실 공급된 정도하고 수요를 찾아봤을 때 그 갭이 이제 주로 고충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고리가 됐었는데, 전체 간호직군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제공이나 외부 협조, 교육, 환경 구축은 수요가 높은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그 높은 요소들이었고 원활히 공급됐다라고 일사분면에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문제가 됐던 건 주로 처우 개선이나 권리 옹호, 업무 부담 조정 같은 것들이 너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문제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나 보건교사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들, 환경도 공무원 직구는 너무 열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호소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주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할 때는 어쨌든 이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는 것 필요한데, 공급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 주로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들을 너무 과하게 이제 집중함으로써 그쪽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겠지만, 실제로 너무 자원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만. 근데 이제 이런 간호직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되지 않으면 뭐 나라에서 알아서 누군가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그런 좀 그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적극적인 재난 대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원 배분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일어나는 어떤 인력과 그리고 피해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전략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험했던 것들, 이제 조금 이따 긍정적인 얘기 좀 나오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인력, 우리 간호 인력에 대한 대응을 좀 이렇게 진단을 내려봤을 때, 정서 차원이나 아니면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슬픈 건, 이제 그 재난 초기에 같이 계획을 세우거나 필요한 순간순간에 중재가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경직화된 모델, 약간 저개발국형 모델로 나타난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모든 의료진이 다 아닐 거예요. 사실은 간호직이 이렇다는 게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간호사들도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포커스 그룹 앞에 이낙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봤더니, 우리 간호사들은 전 직종 구분 없이 사실은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깝깝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네버엔딩, 결코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 정말 데스퍼릿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었죠.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런 것 때문에 이모셔널 리스판스가 주로는 너무 두렵고, 나도 감염되는 거 두렵고 우리 가족이 감염되는 거 두렵고, 여전히 그리고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관없이 내가 의료인이 왜 됐나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직역 중에 일부 직역은 너무나 아이솔레이션이 심하게 되어 있었고, 내가 내 1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 어깨에 다 있는데 나는 아무데도 네트워킹 되어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공무원들, 간호사, 보건교사들은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라는 그런 이모셔널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건 사실은 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피어 릴레이션십이었어요. 피어들이 슬픈 거긴 하죠. 구조화된 어떤 어떤 지지보다는 그냥 동료들끼리 나누는 어떤 그런 서로의 공유가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간호사들 특히 너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스스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그런 것들에 너무 이게 우리가 너무 그 촛불을 나를 태워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좀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마인드셋 자체가 내가 희생하는 거가 너무 이게 딱 돼 있어가지고, 내가 마인드셋을 스스로 다잡으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고 하는 좋은 리더십이죠, 사실은.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나름대로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보상 체계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리소스 알로케이션 해준 거, 자원을 잘 조절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간호사들이 가장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그런 스트래티지로 주로 분석이 됐었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간호사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는 굉장히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뭔가 한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회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주로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뭔가 이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게 그냥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깝깝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막막하지만은 않아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찾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의 구조적인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남는 가치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남는 가치들이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간호가 나는 하면서 그냥 나의 적당한 직장인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거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거고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의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각 직종별 간호사들이 학교에서건 보건소에서건 뭐 어떤 병원에서건 나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그런 내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저희 팀이 이제 그런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간호 대응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축을 해봤고, 우리가 이 구조들을 만들면서 이 구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후에 우리가 간호사들이 유사한 어떤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헤쳐나가는 어떤 스트레이트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남고 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가치의 변화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로 이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뭐 요인 분석하고 그리고 확인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거는 전체 간호사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러이러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전략을 지금 구사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인드셋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제 좀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만들어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워낙에 제시하려고 했던 간호사가 재난 감염병 대응에서 어떠한 그런 대응 모델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여전히 아직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도구는 나왔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금도 이제 보건교사 들과 공무원들이 심각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이제 지금 뭐 3차, 4차로 지속적으로 지금 질문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더 구체화된 질문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고민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자면,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얘기들은 요즘에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많이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뭐 앞에 이낙연 선생님 거에서 나왔고 저희 팀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들의 경험이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TSD 수준이나 아니면 뭐 앵자이티 디프레션 수준이 이거는 그냥 적당히 위험해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진단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심각한 그룹이 지금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어떤 중재를 해야 되는, 나중에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중재가, 저희가 지금 GKNF에서 하고 있는 간호사 힐링 프로젝트가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뭔가 간호사들이 당장 지금 어떤 것들에 뭔가 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난의 초기부터 이런 인력의 어떤 정신건강까지 같이 세팅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재난 모델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미 약간 인식 확산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의 개념을 좀 더 구조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냥 경험과 너무 사이콜로지컬한 리스판스와 그리고 어떤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화된 요소들을 조금 더 좀 현명하게 건드려서, 그래서
그냥 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원인이 분명한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 알로케이션 잘 해주는 것, 그리고 레이버 컨디션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업무 일정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인력 대체해 줄 수 있는 것, 단순 인력 대체는 되지만 실제로 간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재난 거버넌스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런 저희 팀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런 간호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간호사들이 이런 상황이면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지점을 서포트를 해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강점과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긴급 대응 기금에 대한 보고는 끝났고 이 과정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 많이 보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터내셔널 공동 연구였지만 저희가 제이칸에 일단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는 입원 온 것 같아요. 12월 5에 이제 실릴 거여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거기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논문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이 관련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정책 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팀 전체가 나름대로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긴급 대응 기금으로 연구했던 내용 같이 공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3개국의 국제연구를 팀을 꾸리시고 또 연구를 수행하신 그 열정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국제한인 간호재단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앞서서 괜찮지 않음에 대한 것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직종별의 차이도 알 수 있었고 또 좋은 모델을 도출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